제가 어머니 친아들 강승호예요. 강승호는 가짜라고요. 가면 유튜버의 말에 강미라는 정신이 혼미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20년 넘게. 내가 20년 넘게 속아왔다는 거야? 강미란의 손에서 친자 확인서가 떨어졌습니다. 후드를 벗은 남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20년 넘게 어머니를 찾고 있었어요. 강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이제야? 왜 이제야 찾았어? 어머니께서 저를 버린 게 아니에요. 상황이 어려우셨던 거죠. 20년간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거짓으로 쌓인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버의 충격적인 정체가 드러나면서 강미란이 진실에 눈을 뜨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여왕의 집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강재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전 경제인 포럼에서 터진 폭로 영상이 오히려 거짓말로 뒤바뀌면서 진실을 말한 유튜버가 악역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강세리가 자신의 이름을 강재인으로 바꾸고 강미란까지 나서서 인증해주자 언론은 180도 달라진 논조로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도윤씨. 강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김도윤을 불렀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진실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되는 게. 김도윤은 강재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위로했습니다. 재인씨,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그때 강재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익숙하지 않은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강재인이 전화를 받자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재인 씨죠? 저는 그 폭로 영상을 올린 유튜버입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시면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을까요? 강재인은 김도윤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이자 강재인이 대답했습니다. 네, 만나죠. 어디서 만날까요? 한강공원 반포지구 달빛 무지개 분수 근처로 와주세요. 오후 8시예요. 혼자 오시지 마시고 믿을 만한 분과 함께 오세요. 저도 혼자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요. 전화가 끊어지자 강재인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도윤씨 함께 가주실 거죠? 당연히 가야죠. 혼자 보낼 수 없어요. 김도윤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황기찬이나 강세리 쪽에서 함정을 놓았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강재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거짓말에 휘둘릴 수는 없어요.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한강공원은 평소보다 한산했고 달빛 무지개 분수 주변에는 몇몇 사람들만이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긴장되네요. 강재인이 김도윤의 팔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하지만 우리가 찾던 답이 여기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김도윤이 강재인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분수 근처에서 기다리던 중 후드를 깊숙이 눌러쓴 남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강재인 씨, 김도윤 씨 맞죠? 라고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강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그 유튜버시군요.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전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해야겠어요. 여기선 너무 위험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근처 카페로 이동했습니다. 유튜버는 여전히 후드를 벗지 않은 채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유튜버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올린 영상 때문에 오히려 상황이 더 복잡해진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강재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이 너무 교묘하게 빠져나간 거예요. 그런데 왜 저희를 만나고 싶어 하신 건가요? 유튜버는 잠시 망설이다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카페 구석진 자리에 앉은 세 사람 사이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유튜버는 여전히 후드를 벗지 않은 채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황기찬과 강세리를 폭로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유튜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도윤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어떤 이유인가요? 유튜버는 잠시 주변을 둘러본 후 천천히 후드를 벗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강재인은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은 강승호입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강미란의 친아들이에요. 강재인과 김도윤은 동시에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강재인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고모의 아들이라니. 그럼 강승우는? 강승우는 엄마 친들아들이 아니에요. 강승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20년 넘게 강승우를 자신의 친아들이라고 믿고 키우셨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김도윤이 충격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왜 지금까지 숨어 지내신 건가요? 강승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혼모가 되는 걸 수치스럽게 여긴 나머지 저를 입양기관에 보냈어요. 그 후 한국으로 돌아와서 강승우를 입양해서 자신의 친아들인 것처럼 키우기 시작한 거죠. 그럼 어떻게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강재인이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출생의 비밀을 찾기 시작했어요. 오랜 조사 끝에 강미란이 제 친어머니라는 걸 알았죠. 하지만 접근할 용기가 없었어요. 강승호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러다가 황기창과 강세리가 저희 가족을 이용해서 온갖 나쁜 짓을 하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폭로를 결심하신 거군요. 김도윤이 이해했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강승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직접 나설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진실은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강재인 씨가 당하신 일들을 보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강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저희에게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강승호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영상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으면서 황기창과 강세리가 더 교묘하게 빠져나갔잖아요. 이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도윤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강승호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그들의 범죄 증거를 수집해 왔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이걸 제대로 활용할 수 없어요. 강재인 씨와 김도윤 씨의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죠? 강재인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먼저 강미란에게 진실을 알려야 해요. 강승호가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가 지금까지 속아왔다는 걸 알게 되면 분명히 황기창과 강세리 편에서 등을 돌릴 거예요. 그때가 우리의 기회입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이튿날 오후 강재인은 YL 그룹 건물로 향했습니다. 강승호의 말을 듣고 밤새 고민한 끝에 강미란에게 직접 진실을 알리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미란의 사무실 앞에 도착한 강재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 너머로 강미란이 전화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승우야. 네가 우리 집안의 자랑이야. 아빠가 돌아가신 지금 넌 정말 소중한 존재란다. 강재인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강미란이 강승우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고 있었기에 진실을 말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거짓 위에 세워진 관계를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강재인이 문을 두드리자 강미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고모. 강재인이 조심스럽게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강미란은 강재인을 보자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왔어?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바쁘거든. 고모,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강재인이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승우에 관한 이야기예요. 승우가 뭐? 강미란의 표정이 경계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혹시 승우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다는 거야? 강재인은 가방에서 강승호가 준 자료를 꺼냈습니다. 고모, 승우는 고모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강미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무슨 소리야? 고모의 진짜 아들은 따로 있어요. 고모가 미국에 있을 때 낳은 아들이 있다고요.
강미란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승우는 내 아들이야. 내가 직접 낳은 아들이라고. 고모 증거가 있어요. 강재인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입양 기록과 출생 증명서가 모두 여기 있어요. 강미란은 서류를 받아들고는 떨리는 손으로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20년 넘게. 내가 20년 넘게 속아왔다는 거야? 고모의 진짜 아들은 강승호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최근에 황기찬과 강세리를 폭로한 그 유튜버예요. 강미란이 서류를 바닥에 내던지며 분노했습니다. 거짓말이야. 이 모든 게 거짓말이라고. 승우는 내 아들이야. 고모 진정하세요. 강재인이 다가가려 했지만 강미란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넌 지금 내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는 거야. 20년 동안 내가 승우를 키우면서 느낀 모든 감정이 가짜였다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고모. 고모가 승우를 사랑한 마음은 진짜예요. 하지만 진실은 알아야 하잖아요. 강미란은 벽에 기대며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내 진짜 아들은 어디 있는 거야?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은 거야? 그 사람을 만나보시겠어요? 강재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미란은 고개를 들어 강재인을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증거를 더 가져와. 확실한 증거를 가져와. 그래야 믿을 수 있어. 알겠어요, 고모. 분명한 증거를 가져올게요. 강재인이 사무실을 나서자 강미란은 혼자 남아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20년 넘게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김도윤은 병원 연구실에서 강승호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지를 받아든 김도윤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도윤이 강승호에게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맞았어요. 강미란 씨와 강승호 씨는 친자 관계가 아닙니다. 강승호는 결과지를 받아들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확실해지니까 더 복잡한 기분이네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도윤이 물었습니다. 강미란 씨에게 직접 나타나실 건가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강승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20년 넘게 숨어 살았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안녕하세요, 어머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김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재인으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재인 씨 어떻게 됐어요? 김도윤이 전화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고모한테 말했어요.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지만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더라고요. 친자 확인 결과 나왔나요? 네, 방금 나왔어요. 강승호 씨 말이 맞았습니다. 김도윤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고모를 어떻게 설득할까요? 김도윤은 강승호를 바라봤습니다. 강승호는 잠시 고민하더니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화 바꿔주세요. 강승호가 말했습니다. 김도윤이 전화를 건네자 강승호가 받았습니다. 강재인 씨, 저예요. 강승호입니다. 승호 씨, 고모를 어떻게 설득하면 좋을까요? 아직도 믿지 않으려 하시거든요. 제가 직접 만나보겠어요. 강승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괜찮겠어요?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무서워 죽겠어요. 강승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운명인 것 같아요.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순간이었으니까요. 전화를 끊은 후 강승호는 김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함께 가주실 수 있나요? 혼자서는 너무 두려워요. 당연히 가야죠.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세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날 저녁 강승호는 아파트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20년 넘게 그리워했던 어머니를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 강승호가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만날 수 있을까요? 저를 받아주실까요? 불안감이 몰려왔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순간이 드디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강재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만나겠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주세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강승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20년 넘게 기다려왔던 어머니와의 만남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도윤 역시 집에서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재회를 돕는 일이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의 여동생 김도희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강재인의 가족은 다시 만날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도희야. 김도윤이 여동생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네가 폭로하려던 진실들이 드디어 세상에 나올 것 같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일은 모든 것이 바뀔 운명의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강미라는 초조한 마음으로 사무실을 서성거렸습니다. 강재인으로부터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겠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자신의 아들이라고 믿어왔던 강승우가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진짜 아들이 따로 있다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문이 두드려지는 소리가 들리자 강미라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들어와. 문이 열리며 김도윤이 먼저 들어왔고 그 뒤로 낯선 남성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강미라는 그 남성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미란 상무님. 김도윤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김도윤은 친자 확인 검사 결과지를 강미란에게 건넸습니다. 강미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 들었습니다. 이건 정말인가요? 강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강승호와 강미란 사이에는 친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정확한 결과입니다. 김도윤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상무님의 진짜 아들 강승호 씨입니다. 강미란은 강승호를 바라봤습니다. 강승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강미란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강승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내 아들이야. 네, 맞습니다. 강승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넘게 어머니를 찾고 있었어요. 강미란은 주저앉으며 오열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이제야 찾았어? 어머니께서 저를 버린 게 아니에요. 강승호가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상황이 어려우셨던 거죠. 저는 이해해요. 아니야, 변명할 수 없어. 강미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너를 입양기관에 보낸 거야. 내가 미혼모라는 사실이 부끄러워서. 체면 때문에. 김도윤은 조용히 모자의 재회를 지켜보았습니다. 감동적인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럼 승우는? 강미란이 갑자기 깨달은 듯 물었습니다. 강승호 씨는 어머니께서 입양하신 아이입니다. 강승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도 소중한 가족이시죠. 20년 넘게 함께 지내오셨으니까요. 강미란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승우한테 어떻게 말해야 하는 거야? 천천히 생각하세요. 김도윤이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할 필요는 없어요. 강미란은 강승호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너는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어? 왜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우리 가족을? 황기찬과 강세리가 저희 가족을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하는 걸 보고 참을 수 없었어요. 강승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특히 강재인 씨가 당하신 일들을 보면서 제가 직접 나설 수는 없었지만 진실만큼은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네가 그 폭로 영상을 만든 거구나. 강미란이 충격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승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황기찬과 강세리가 너무 교묘하게 빠져나갔거든요. 강미란의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나를 이용한 거야? 내가 강세리를 강재인이라고 인증해준 것도 어머니께서 속으신 거예요. 강승호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이용해서 거짓말을 진실로 포장한 거예요. 김도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상무님, 이제라도 진실을 밝힐 수 있어요. 강승호 씨와 함께라면 황기찬과 강세리의 모든 거짓을 폭로할 수 있습니다. 강미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들이 감히 내 모성애를 이용해서 거짓말을 퍼뜨렸다는 거지. 네, 맞습니다. 강승호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어머니께서 진실을 아셨으니 함께 그들을 막을 수 있어요. 강미란의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내 진짜 아들을 20년 넘게 떨어뜨려 놓고 거짓 아들로 나를 속였다니. 어머니, 진정하세요. 강승호가 강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함께 할 수 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강미란은 강승호의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었어. 아니에요. 강승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함께 정의를 실현할 수 있잖아요. 김도윤은 이 모자의 재회를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황기찬과 강세리에 대한 분노도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 계획을 세워야겠네요. 김도윤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의 거짓을 완전히 폭로할 수 있을까요? 강미란이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직접 나서겠어. 내가 그들을 도와준 만큼 내가 직접 진실을 밝히겠어. 강승호와 강미란, 그리고 김도윤은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결의를 다졌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진짜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강미란은 조용한 카페에서 강승호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모자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강미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죄책감 그리고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승호야. 강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미안해. 너를 버린 게 아니라고 말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버린 거나 다름없잖아. 강승호는 커피잔을 돌리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원망하지 않아요. 사실 어머니도 피해자였다고 생각해요. 피해자? 강미란이 의아해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미혼모가 되신 상황, 그리고 사회의 시선. 그 모든 게 어머니를 힘들게 했잖아요. 강승호의 목소리에는 이해와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를 입양기관에 보내신 것도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거예요. 강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렇게 이해해줄 줄 몰랐어. 대신에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강승호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황기찬과 강세리를 막아주세요. 그들이 우리 가족에게 한 짓들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강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그들이 나를 이용해서 거짓말을 퍼뜨린 것도 용서할 수 없고 강재인이한테 한 짓들은 더더욱 용서할 수 없어. 어머니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강승호가 희망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지만 어머니와 함께라면 다를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강미란이 물었습니다. 강승호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모든 진실을 폭로하려고 해요. 라이브 방송? 네, 이번에는 확실하게 해야 해요. 강승호가 화면을 켜며 설명했습니다. 편집된 영상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조작이라고 주장할 수도 없고요. 강미란은 화면을 바라보며 고민했습니다. 내가 직접 나와서 말해야 하는 거지? 네, 어머니께서 직접 나오셔서 그동안 속아왔다는 걸 인정하시고 강세리가 가짜 강재인이라는 걸 밝혀주셔야 해요. 강승호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강미란이 망설였습니다. 내가 공개적으로 속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 체면이 말이 아닐 텐데. 어머니. 강승호가 강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체면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진실이에요. 그리고 강재인 씨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에요. 강미란은 강승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래, 너 말이 맞아. 이제 와서 체면을 따질 때가 아니야. 정말 도와주실 거예요? 강승호가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물론이야. 강미란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잘못 도운 일은 내가 바로 잡아야지. 그리고 강미란이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내 진짜 아들이 이렇게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 강승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2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엄마 노릇을 하고 싶어. 강미란이 강승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함께 나쁜 놈들을 혼내주자. 네, 어머니. 강승호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20년 넘게 떨어져 있었지만 혈육의 정은 쉽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공통의 목표가 있었기에 더욱 단단한 결속을 보였습니다. 언제 방송할 거야? 강미란이 물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승호가 대답했습니다. 황기찬과 강세리가 눈치채기 전에 해야 해요. 그럼 내일? 네, 내일 저녁에 하죠. 강승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강미란은 강승호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나야. 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모자는 서로를 끌어안으며 내일의 큰 일을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YL그룹 회장실에서는 강세리와 황기찬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강세리는 최근 들어 계속해서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강재인이라는 이름을 차지했지만 왠지 모르게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요즘 이상한 소문 들리지 않아? 강세리가 손톱을 물어뜯으며 물었습니다. 황기찬은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문? 강미란이 김도윤이랑 자주 만난다는 소문이야. 강세리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뒤를 캐는 건 아닐까? 그럴 리 없어. 황기찬이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강미란은 우리 편이야. 네가 강재인이라고 직접 인증해준 사람이잖아. 그게 문제야. 강세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만약에 강미란이 속았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할 거야? 그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잖아. 황기찬은 펜을 내려놓고 강세리를 바라봤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 이미 언론도 우리 편이고 여론도 정리됐잖아. 하지만 강세리가 계속 불안해했습니다. 요즘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겠어. 계속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피해망상이야. 황기찬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가 너무 예민해진 거야. 강세리는 황기찬의 차가운 반응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태어내?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일들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는 거야. 황기찬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괜히 소동 피우지 말고 그냥 강재인으로 살면 돼. 강재인으로 사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강세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매일이 연기야. 그 여자의 삶을 흉내내는 거라고. 황기찬은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포기할 거야?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걸 버릴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강세리가 주저했습니다. 좀 더 조심해야 한다는 거야. 특히 강미란을 조심해야 해. 강미란은 문제없어. 황기찬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승우밖에 모르거든. 승우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사람이야. 강세리는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대비책을 생각해둬야 하지 않을까. 대비책? 황기찬이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만약에 진짜로 위기가 닥치면. 강세리가 말을 망설였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부인하고 빠져나갈 방법 말이야. 황기찬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너 지금 배신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배신이 아니라 생존이야. 강세리가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잡히면 모든 게 끝나는 거야. 황기찬이 강세리에게 다가가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똑똑히 들어 강세리. 아니 강재인.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나 때문이야. 배신 같은 생각은 꿈도 꾸지 마. 강세리는 황기찬의 차가운 눈빛에 움찔했습니다. 알았어.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불안한 소리 하지 마. 황기찬이 경고했습니다. 네가 흔들리면 모든 게 무너져. 강세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불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황기찬의 태도가 예전과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을 달래주고 위로해줬는데 이제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당신, 혹시 날 버릴 생각하는 거야? 강세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황기찬은 대답하지 않고 다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그 침묵이 강세리에게는 더욱 무서웠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강세리의 불안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혼자 남겨진 방에서 거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강재인. 내가 정말 강재인이 될 수 있을까? 거울 속의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이름을 바꾸고 외모를 가꿔도 진짜 강재인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 강재인이 언젠가 돌아와서 모든 걸 되찾아갈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다음날 오후 강재인은 김도윤과 함께 조용한 공원을 걸었습니다. 내일 있을 라이브 방송을 앞두고 마지막 점검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동시에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도윤 씨, 정말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까요? 강재인이 불안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럴 거예요. 김도윤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상무님과 강승호 씨가 함께 나선다면 이번에는 절대 실패할 수 없어요. 강재인은 벤치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김도윤이 강재인의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재인 씨의 그 끈기가 오늘의 기회를 만든 거예요. 도윤 씨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강재인이 고마운 눈빛으로 김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원망하셨을 텐데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다니. 김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원망했어요. 재인 씨가 최자영 씨의 딸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당연한 일이에요. 강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희 씨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재인 씨를 알아가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김도윤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겼습니다. 재인 씨도 피해자였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강재인이 궁금해했습니다. 도희가 원하는 것도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것일 거라고 생각해요. 김도윤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희는 항상 정의로운 사람이었거든요. 강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희 씨가 폭로하려던 그 진실들이 내일 드디어 세상에 나오는군요. 네, 맞아요.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희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거예요. 그때 강재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승호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승호 씨, 어떻게 됐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어머니께서도 각오를 단단히 하셨고요. 강승호의 목소리에서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내일 저녁 8시에 라이브 방송을 시작할 예정이에요. 혹시 황기찬이나 강세리가 눈치챈 것 같지는 않나요?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방송 직전까지는 비밀로 해야 해요. 강재인은 김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윤 씨도 함께 해주시겠어요? 혼자서는 너무 두려워요. 김도윤이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도희를 위해서라도요. 전화를 끊고 난 후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도윤 씨. 강재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이 일이 모두 끝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김도윤은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강재인이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김도윤이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재인 씨는 다시 원래의 삶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도희의 한을 풀 수 있을 거고요. 강재인은 김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도윤 씨.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김도윤이 강재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재인 씨 덕분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내일의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오랜 시간 고통받았지만 드디어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저녁이면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황기찬과 강세리의 거짓 왕국이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에는 새로운 희망의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미라는 강세리를 불러내어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강미란의 얼굴에는 냉정함이 서려 있었고 강세리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왜 저를 부르셨어요?
강세리가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강미라는 강세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뭘 물어보시려고요? 20년 전 일 말이야. 강미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억눌려 있었습니다.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너는 뭘 하고 있었지? 강세리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20년 전이요? 그때는 학교를 다니고 있었죠. 거짓말하지 마. 강미란이 테이블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너는 그때 내 아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지? 강세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도 모르는 척할 거야. 강미란이 서류를 꺼내며 강세리 앞에 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강세리는 서류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것은 강승호의 출생 증명서와 입양 기록이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 진짜 아들이 가져다 준 거야. 강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승호. 내가 20년 넘게 찾던 내 친아들 말이야. 강세리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그럼 승우는 내가 입양한 아이야. 강미란이 소리쳤습니다. 20년 넘게 나는 가짜 아들을 키우고 있었던 거야. 강세리는 손을 떨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상무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이런 일이 있는 줄. 거짓말 그만해. 강미란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너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지? 내가 친아들을 찾고 있다는 것도 승우가 입양아라는 것도. 강세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날 이용한 거지? 강미란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내가 승우를 아끼는 마음을 이용해서 나를 조종한 거야. 강세리는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습니다. 상무님, 이 모든 건 상무님이 자기 아들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강미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20년 전에 상무님이 강승호를 버리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강세리가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자기가 미혼모라는 게 부끄러워서 친아들을 입양기관에 보낸 건 상무님이잖아요. 강미란은 강세리의 뻔뻔함에 경악했습니다. 너는 정말. 그리고 강승우도 피해자예요. 강세리가 계속해서 억지를 부렸습니다. 20년 넘게 거짓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으니까요. 입 닥쳐. 강미란이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감히 내 아픔을 가지고 장난치지 마. 강세리는 뒤로 물러서며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상무님이 아무리 화를 내셔도 소용없어요. 이미 세상 사람들은 제가 진짜 강재인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것도 거짓말이지. 강미란이 분노했습니다. 내가 속아서 인증해준 거잖아.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강세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상무님이 지금 와서 거짓말이었다고 해봤자 누가 믿겠어요? 강미란은 강세리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곧 냉정함을 되찾으며 말했습니다. 강세리 아니 가짜 강재인. 강미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반드시 네가 한 짓 전부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협박하시는 거예요? 강세리가 도전적으로 물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예고야. 강미란이 서류를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네가 우리 가족에게 한 모든 짓들을 세상에 밝힐 거야. 어떻게요? 강세리가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증거가 뭐가 있는데요? 강미란은 강세리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진실이 얼마나 강한지. 강미란이 레스토랑을 떠나자 강세리는 혼자 남아 불안에 떨었습니다. 강미란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황기찬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큰일 났어. 강미란이 모든 걸 알아버렸어. 전화 너머로 황기찬의 당황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된 거야? 강승호라는 놈이 나타났어. 강미란의 진짜 아들이라면서. 강세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짜 아들? 응. 그리고 그놈이 바로 우리를 폭로한 그 유튜버야. 강세리가 공포에 질린 채 말했습니다. 우리 완전히 끝난 거야. 전화기 너머로 황기찬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7시 강승호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라이브 방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강재인과 김도윤이 함께 와서 최종 점검을 도왔습니다.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서도 세 사람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카메라 각도는 어때요? 강승호가 화면을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좋아요.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질도 선명하고요. 강재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오늘 모든 게 끝날까요? 끝날 거예요. 강승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각오를 단단히 하셨거든요. 그때 문이 열리며 강미란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뭐든 준비됐니? 강미란이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강승호가 대답했습니다. 8시 정각에 시작할 예정이에요. 강미란은 강재인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재인아, 고모가 정말 미안했어. 너를 의심하고 등을 돌린 것도, 그 나쁜 년들을 도와준 것도. 고모,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해요. 강재인이 강미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김도윤이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되셨나요? 강미란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무서워. 온 국민 앞에서 내가 속았다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 어머니, 그게 용기예요. 강승호가 강미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용감한 일은 없어요. 맞아요, 고모. 강재인이 동의했습니다. 고모가 오늘 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일인지 아세요? 강미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지. 강승호가 컴퓨터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 제 옆에 앉아주세요. 강미란이 강승호 옆에 앉아 화면에는 모자의 모습이 나란히 비쳤습니다. 강재인과 김도윤은 카메라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시작합니다. 강승호가 버튼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화면의 시청자 수가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채팅창에는 궁금해하는 댓글들이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강승호가 차분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시청자 수는 이미 10,000명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은 제 어머니 강미란입니다. 강승호가 강미란을 소개했습니다. YL그룹의 상무이시죠. 강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미란입니다. 어머니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강승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채팅창이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진실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며칠 전에 황기찬과 강세리의 불륜을 폭로한 영상이 거짓이라고 결론났죠. 강승호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거짓이었습니다. 강미란이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속았습니다. 시청자 수는 이제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강재인과 김도윤은 손을 꽉 잡고 방송을 지켜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드릴 진실은 강승호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강세리가 가짜이고 진짜 강재인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고 10분이 지났습니다. 시청자 수는 이미 20만 명을 넘어섰고 각종 SNS에서는 실시간으로 이 방송이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강미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20년 전 저는 미국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미혼모라는 사실이 부끄러워서 그 아이를 입양기관에 보냈어요. 강승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저입니다. 강승호. 강미란의 친아들이에요. 채팅창이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시청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더 많은 진실을 요구했습니다. 그럼 강승우는? 강미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승우는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입양한 아이예요. 제 친아들인 줄 알고 20년 넘게 키웠죠. 어머니께서는 지금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강승호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황기찬과 강세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강미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승우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했어요. 저를 조종해서 강세리를 진짜 강재인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카메라 뒤에서 지켜보던 강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진짜 강재인은 지금 어디 있나요? 강승호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강재인이 카메라 앞으로 나왔습니다. 온라인 시청자들은 경악했습니다. 지금까지 강세리를 강재인으로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진짜 강재인입니다. YL그룹 강규철 회장의 딸이에요. 강미란이 강재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진짜 우리 강재인이에요. 제가 속아서 가짜를 인증해준 거였어요. 시청자 수는 이제 5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각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는 강재인 진실이 올랐습니다. 황기찬과 강세리가 저에게 한 일들을 말씀드리겠어요. 강재인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가스라이팅하고 모든 재산을 빼앗았으며 심지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어요. 김도윤도 카메라 앞으로 나와 증언했습니다. 저는 김도윤입니다. 한국대병원 외과의사이고 강재인 씨가 당한 모든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범죄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강승호가 서류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은호 유괴 사건, 김도희 뺑소니 사건, 그리고 강 회장님의 죽음까지. 모든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어요. 강미란이 분노에 떨며 말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속았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에 넘어가서 제 진짜 조카를 버리고 가짜를 도와줬어요. 온라인에서는 실시간으로 황기찬과 강세리를 규탄하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방송 시작 30분 만에 대한민국 전체가 뒤집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 모든 진실을 밝혔습니다. 강승호가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이 진실을 가릴 수는 없어요. 강재인이 카메라를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저는 다시 제 이름을 찾았습니다. 제 인생을 되찾았어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방송이 끝나자 네 사람은 서로를 안아주었습니다. 길고 힘든 싸움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진실이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이미 난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황기찬과 강세리의 몰락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라이브 방송이 끝나고 1시간 후 YL그룹 회장실에서는 아수라장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황기찬과 강세리는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악플과 비난의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강세리가 휴대폰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황기찬은 창밖을 바라보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끝났어. 정말 끝났어. 뭐가 끝났다는 거야? 강세리가 황기찬을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잖아. 무슨 대책이야? 황기찬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온 국민이 다 봤는데 무슨 대책이 있어?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며 강미란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강세리가 강미란을 보자 마지막 희망을 품고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정말. 입 닥쳐. 강미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한마디도 듣고 싶지 않아. 황기찬이 강미란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상무님 진정하시고 이야기를. 너도 마찬가지야 황기찬. 강미란이 황기찬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우리 가족에게 한 짓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 강세리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정말 어머니를 사랑해요. 사랑? 강미란이 비웃었습니다. 너는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년이야. 너는 그냥 이용만 했을 뿐이지. 황기찬이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습니다. 상무님, 우리가 지금까지 YL그룹을 위해 한 일들을 생각해보세요. YL그룹을 위해? 강미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희는 YL그룹을 망치려고 했잖아. 회장님을 죽이고 제인이를 쫓아내고. 강세리가 울며 불며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강재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냥 사랑받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받고 싶으면 제대로 살았어야지. 강미란이 소리쳤습니다. 남의 인생을 빼앗으면서 무슨 사랑이야.
그때 경찰들이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본 검찰에서 즉시 수사에 착수한 것이었습니다. 황기찬 씨, 강세리 씨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횡령, 사기, 강요, 살인, 교사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안 돼. 강세리가 소리치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황기찬은 체념한 듯 순순히 수갑을 찼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야 했는데. 당신 나를 버리는 거야? 강세리가 황기찬에게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모든 일들을 이제 끝이야. 황기찬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끝났어. 강세리는 완전히 무너지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나는 강재인이야. 너는 그냥 강세리야. 강미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평생 강세리로 살아가. 경찰들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가자 회장실에는 강미란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승호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강미란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네, 끝났어요.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강미란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가족으로 살아보자. 밖에서는 황기찬과 강세리가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짓 왕국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강재인과 김도윤은 한강공원을 조용히 걸었습니다.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황기찬과 강세리는 구속수사를 받고 있었고 강재인은 다시 자신의 이름과 재산을 되찾았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강재인이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났다는 게. 김도윤은 강재인의 옆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인 씨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강재인이 김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윤 씨, 강승호 씨 그리고 고모까지. 모든 분들이 도와주셨으니까요. 특히 강승호 씨의 용기가 대단했어요. 김도윤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20년 넘게 숨어 살다가 어머니를 위해 나서다니. 강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가족의 힘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은 혈연관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요. 맞아요. 김도윤이 동의했습니다. 도희도 분명히 기뻐할 거예요. 자신이 폭로하려던 진실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났으니까.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걸었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평온함이었습니다. 도윤 씨. 강재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글쎄요. 김도윤이 생각에 잠기며 대답했습니다. 일단은 병원 일에 집중하려고 해요. 그동안 너무 많은 일들 때문에 소홀했거든요. 저는. 강재인이 말을 망설였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YL그룹을 다시 맡아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길을 걸어야 하는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하세요. 김도윤이 조언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으니까 충분한 휴식도 필요하고요. 강재인은 김도윤의 따뜻한 말에 감동했습니다. 도윤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을 끝까지 도와주시다니. 저 같은 사람이라고 하지 마세요. 김도윤이 강재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재인 씨는 누구보다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에요. 고마워요. 강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도윤 씨. 저야말로 고마워요. 김도윤이 강재인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재인 씨 덕분에 도희의 한을 풀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새로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강재인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혹시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김도윤은 강재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요? 네. 강재인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연인으로서가 아니라 일단은 좋은 친구로서요.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김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천천히 시작해봐요. 정말요? 강재인이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김도윤이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자격이 있어요. 강재인은 김도윤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감사해요, 도윤 씨. 이제 정말 모든 게 새로워질 것 같아요. 네, 분명히 그럴 거예요. 김도윤이 강재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진실이 승리했으니까요. 석양이 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에는 새로운 희망의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랜 고통과 시련을 견뎌낸 끝에 드디어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편 구치소에서는 황기창과 강세리가 각각 다른 방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화려했던 거짓 왕국은 완전히 무너졌고 이제 남은 것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뿐이었습니다. 강미란과 강승호는 20년 만에 찾은 모자의 정을 나누며 새로운 가족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강승호는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강미란이 여전히 자신을 사랑한다는 확신을 얻고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늦더라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강재인과 김도윤은 손을 잡고 한강을 따라 걸으며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과거는 이제 뒤로하고 희망찬 내일을 향해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강재인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당연히 행복해질 거예요. 김도윤이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어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석양 속에서 길게 늘어졌습니다. 새로운 사랑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